실수 t에 대하여 함수 fx를 이와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냥 요거 어떻게 생겨먹은 그래프인지 다 그릴 수 있겠죠. 이것도 못 그렸다면 이 문제 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충 그리면 우리가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요게 요렇게 0, 0 요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t가 되고 여기가 t-1이 되고 여기가 t 플러스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t-1과 t 사이선 기울기 1, 그 다음 t와 t 플러스 1 사이선 기울기 마이너스 1, 그 다음 나머지들은 전부 0의 값을 갖는 이러한 그죠? 삼각형, 산이라고 그래야 되나? 요 산 모양의 그래프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홀수 k에 대하여 그죠? 예, 의미심장합니다. 홀수 k에 대하여 gt라는 함수를 fx와 코사인 파이 x의 곱을 k부터 k 플러스 8까지 뭐 한 걸로 정적분한 것으로 정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함수 gt가 t는 알파에서 극소이고 그 극소값, g의 알파가 극소값이겠죠? 극소값이 음수인 모든 알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을 우리가 알파 1 땡땡땡에서 알파 m이라고 할 때 그죠? 그 알파 값들을 다 더하면 45가 된다. 그때 얘의 값은 얼마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아마 이 문제가 2018학년도 수능 문제 중에서, 가형 문제 중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를 포기하셨으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죠? 왜냐하면 이거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그죠? 그래서 내가 수능 만점을 기록해서 인터뷰 한번 하겠다 이런 꿈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 문제 그냥 포기하고 가는 게 나을 뻔도 했고요. 설령 이 문제를 풀어서 마친 학생들도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풀었다기보다는 그냥 감으로 찍어서 푼 겁니다. 이 감으로 찍어서 푼 것도 능력입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 자, 잘 봐.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바로 이 코사인 파이 x입니다. 요놈. 그죠? 이 코사인 파이 x는요, 얘 주기가 2인, 그죠? 삼각함수죠.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무슨 수냐 하면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짝수일 때는 무조건 함수값이 1이 되고요. 홀수일 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다시 짝수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값이 1이 되는 요러한 게 뭐가 돼? 그 코사인의 함수, 코사인 파이 x의 함수인데 무조건 주기가 2니까 이제 요게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반복되는 상황을 우리가 그래프로 대충 나타내면요. 우리가 한번 조그맣게 나타내 볼까?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얘가 홀수부터 봐야 되잖아. 그럼 홀수면 마이너스부터 출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자 이거야. 요렇게. 요거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볼까요? 이거 좀 더 길게 그려야 되겠네. 그지? 이거를 연장해서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거 봐. 만약에 여기가 K라고 하면요. 요게 딱 한 주기가 2니까 K 플러스 2가 여기일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K 플러스 4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6이 되고, 여기가 바로 K 플러스 8이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얘와 fx의 곱을 적분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fx가 아까 산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푼 학생들도요. 아, 극소를 가지려면 정적분한 값이 뭐가 돼야 돼?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게다가 그 값이 음수가 돼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눈치챘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산 모양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여기요, 요렇게. 그죠? 요 사이에 있는 거죠. 요 사이. 요렇게 산이 있으면 얘는 양수고요. 얘는 음수기 때문에 양수에서 절대값이 큰 놈과 음수에서 절대값이 큰 놈이 곱해지니까 요때가 최소가 되겠구나. 최소이자 극소가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그죠? 감으로 찍었다는 게 바로 이런 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얘가 이 플러스 쪽에 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면 뭐가 되는 거야? 양수와 양수가 곱해지니까 함수값 자체가 양수가 될 테고 그러면 정적분을 해도 결국 양수값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더 작은 쪽은 이쪽이겠구나. 이렇게 풀었을 거다라는 거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어서 마친 학생들도 그죠? 제가 보기엔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놓고 그냥 뭐 이 정도면 되겠구나 그리고 했는데 답이 맞네? 그래서
이걸 좀 더 그저 이렇게 대충 찍어 맞추는 게 아니라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이거 아닌가요? 여기가 지금 t-1이고요. 만약에 그죠? 여기가 t가 되는 거고 여기가 t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실제로 정적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요. 기울기가 1짜리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x-t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요때 요 방정식은. 그 다음에 요때는 요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t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진짜로 적분을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적분을 하냐면 봐. 요 t-1부터 t 플러스 1이 k와 k 플러스 8 사이에 쏙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적분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봐. 어차피 다른 데서는 함수값이 0이니까 정적분 해봤자 그 결과는 0이 될 거고요. 우리는 그냥 t-1과 t 사이에서 그 다음 t와 t 플러스 1 사이에서만 정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보자라는 거야. t-1부터 t 사이에서는 fx가 x-t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코사인 파이 x 곱하자 이거지. 그죠? 그래서 dx 이렇게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봐. 얘는 다항함수와 삼각함수니까 우리가 G3다로에서 삼각함수부터 적분을 해주면 파이분의 1 앞으로 튀어나오고 사인의 파이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x-t 플러스 1은 그대로 있고 빼기 인테그랄 뭐가 됩니까? 얘는 요 적분한 놈은 그대로 두고요. 사인 파이 x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해봤자 1 되니까 dx 이렇게 됩니다. 됐죠? 우리 요 계산은 조금 이따 해봅시다. 그래서 얘는 정리해주면요. 잘 봐. 여러분 파이분의 1에 사인의 파이 x 그대로 두시고 곱하기 x-t 플러스 1 그 다음 요것도 적분하면 뭐가 되냐면 파이 제곱분의 1이 되면서 요놈이 코사인이 되면서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코사인의 파이 x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전체에다가 뭐하고 뭐 넣어주면 되는 거야. t-1과 t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봐라.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t를 넣으면요. 얘는 파이분의 1 사인 파이 t가 되고요. 그 다음 곱하기 여기다 t 넣어주면 1이니까 쓰나 마나. 그 다음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1에 코사인 파이 t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t-1을 넣으면요. 얘가 0 되는 바람에 앞에 건 그냥 0 돼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t-1을 넣으면요. 이거 빠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에 코사인에 자 넣어서 그냥 전개를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요 부분 요거 바꾸는 거 배웠다라는 거지. 그치? 요거 봐.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은 코사인의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파이 t가 되고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2배, 짝수배 됐다라고 본다면 코사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파이 t를 무조건 써준 다음에 4분면 파악을 하면 마이너스 파이의 플러스니까 3, 4분면이 됩니다.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체 여기까지가 뭐로 바뀌냐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면서 파이 제곱분의 1에 코사인 파이 t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만큼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 대신에 그냥 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얘를 정리해주면 뭐가 되냐면요. 결국은 파이분의 1에 사인 파이 t가 되고요. 플러스 요거 두 개 똑같네. 그치? 파이 제곱분의 2의 코사인 파이 t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t-1과 t 사이에서의 정적분 값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t부터 t 플러스 1 사이에서의 정적분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코사인의 파이 x는 그대로 또 곱해집니다. 그럼 얘도 똑같아. 자 삼각함수부터 적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파이 x가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t 플러스 1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에 적분한 놈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봤자 마이너스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럼 봐. 얘는 뭐가 되냐면요. 요거 파이분의 1, 그 다음에 사인의 파이 x,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t 플러스 1에 얘까지 해버리면요. 요거 뭐 되는 거니?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x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전체에 뭐 씌우면 돼? t와 t 플러스 1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여기다 t 넣어버립시다. 그럼 t 넣으면 이거 없어지면서 그냥 파이분의 1에 사인에 뭐가 됩니까? 파이 t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t 플러스 1 넣어야 되죠. t 플러스 1을 넣으면은 그냥 얘 0 되네요. 그죠? 미쳤구나. 예, 0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 플러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에 코사인에 역시 파이 t 플러스 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이제 t를 넣으면요. 파이분의 1에 사인 파이 t가 되는 거고 t 넣어봤자 요거 1 되니까 그냥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역시 파이 제곱분의 1에 코사인 파이 t 되는 거죠. 그럼 아까랑 똑같습니다. 요 부분 볼까요? 요 부분? 요 부분은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파이 t니까 2분의 파이 기준으로 얘는 짝수배고요. 따라서 코사인 유지되고 파이 t는 무조건 써준 다음에 파이 플러스 파이 t면은 역시 3, 4분면이니까 얼싸탄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 맨 앞에 텀이 뭐로 바뀌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만나면서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1의 코사인 파이 t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이거 봐. 얘부터 써줄게요.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의 사인 파이 t 플러스 얘랑 똑같으니까 파이 제곱분의 2의 코사인 파이 t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적분을 끝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는 이 t-1부터 t 플러스 1까지 이 구간이 k와 k 플러스 8 사이에 쏙 들어왔을 때의 적분 결과입니다. 그럼 얘가 쏙 들어왔을 때의 적분 결과는 이 두 개를 합치는 거니까, 그죠? 여기 잘 봅시다. 우리가 색깔을 칠해볼까요? 요거 봐라. 요 놈이 t-1부터 t까지의 정적분 결과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t부터 t 플러스 1까지의 정적분 결과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파이분의 1의 사인 파이 t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파이 제곱분의 2 코사인 파이 t가 양쪽에서 똑같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인테그랄. 인테그랄. 뭐예요? k부터 k 플러스 8까지 fx의 코사인 파이 x라는 이 놈은 그죠? 어떻게 쓸까요? 파이 제곱분의 4 코사인 파이 t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건 언제? k와 k 플러스 8 사이에 그 산이 다 들어왔을 때 t-1과 t까지의 이 구간이 k와 k 플러스 8 사이에 정확히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파악하기가 상당히 쉬워졌죠. 그죠? 얘는 코사인 파이 t 곱하기 파이 제곱분의 4이기 때문에 얘도 이 그래프의 형태는 코사인 그래프의 형태가 똑같고요. 당연히 얘는 가장 작은 값으로 얼마를 가져?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4를 갖고 가장 큰 값으로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4를 갖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요 놈이 이제 극소값이 되는 거고요. 예? 요 놈이 뭐가 되면서 극대값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극소값을 가질 때 t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다 알고 있죠? 이 코사인이라는 놈은 그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란 말이야.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을 가질 때가 극소값이고요. 얘가 1을 가질 때가 극대값이 된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금방 파악이 가능하다 이거지. 근데 아까도 우리가 그렸잖아. 이거 어떻게 그렸었냐면,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게 요렇게 그려진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코사인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서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점이 홀수인 지점, 여기가 짝수인 지점, 그죠? 여기가 홀수인 지점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얘기인 즉슨 자, 그러니까 극소값을 가질 때 t가 홀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극대값을 가질 때에는 t가 짝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쉽게 t가 홀수일 때 극소값을 갖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요 t라는 놈이 k 플러스 4도 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야만 극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끼워 맞췄었는데 그게 사실임이 판명이 됐네요. 그죠? 그리고 이 코사인이 주기함수다 보니까 결국은 얘가 요렇게 오더라도 똑같이 이제 k 플러스 6도 홀수니까 여기서도 극소값.
그지? 그 다음 k 플러스 2도 홀수니까 요렇게 산이 그려져도 극소값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서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요걸 요렇게 볼까? 요때는 이제 t가 짝수가 될 때니까 요때는 극대값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도 극대값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산이 k와 k 플러스 8 사이에 들어올 때까지는 요러한 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산이 어디에 들어오지 않을 때야. k와 k 플러스 8 사이에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놈을 여기서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그죠? 미루어 짐작을 한번 해봅시다. 이걸 조금 연장해서 그려볼까요? 이렇게 연장을 해서 그리고 여기도 원래는 있었던 놈입니다.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k고 우리가 여기가 k 플러스 2라고 생각해보자. k 플러스 1이고 여기가 k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극대값을 갖는 게 요때라고 그랬죠. 요때.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요 산이 k와 k 플러스 8 사이에 쏙 들어왔을 때입니다. 자, 그럼 요때 극대값 얼마를 가져? 파이 제곱분의 4를 가질 거고요. 그럼 t가 여기 있을 때 대충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여기서 파이 제곱분의 4라는 극대값을 갖게 됩니다. 요렇게. 그죠? 그리고 요 산이 이제 왼쪽으로 요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쯤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요렇게 움직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움직였다라고. 그지? 그럼 봐. 어차피 우리가 적분하려는 구간은 k보다 큰 구간이기 때문에 얘의 왼쪽은 이제 우리가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안 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은 과감하게 이제 까망색으로 확 지워버리자. 확, 여기는 안 볼 거다. 안 볼 거다. 맞아?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가 이쪽으로 왔다라는 건 이제 음수 쪽에 요 코사인의 그래프는 그대로 있지만 이 양수 쪽에 있는 그죠? 요 산 모양의 fx의 그래프가 함수 값이 점점 큰 게 음수와 곱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두 개가 곱해진 전체의 함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정적분의 결과가 작아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급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얘가 정확히 어디에 올 때? 여기 K에 딱 올 때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될 때, 아이고, 너무 두꺼운 걸로 그리면 안 되겠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인데 어차피 우리가 이쪽은 안 볼 거고요. 이쪽만 본다면 하나를 다 봤을 때 정확히 절반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이 K를 중심으로 이 산도 좌우 대칭이고 코사인의 그래프도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요놈이 딱 반만 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만. 그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만 보인다라는 건 결국은 얘가 점점 작아지면서 극소값일 때, 즉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4일 때의 2분의 1배만큼의 함수값을 갖는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떨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야.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얼마?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코사인의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질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 하면 이제 K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가 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K부터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한다면 K일 때도 얘가 극소값을 갖게 되고 그때 극소값은 K 플러스 2일 때 극소값의 2분의 1배인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2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오른쪽 끝점에서도 똑같은 결과겠죠. 왜냐하면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야, 좌우가. 그죠? 그래서 봐.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극소값을 갖게 되는 그러한 x값들은 당연히 K 플러스 2, K 플러스 4, K 플러스 6, K 플러스 8 이렇게 5개의 홀수들에서 모두 다 극소값을 갖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요 안쪽에 있는 요 3개에 대해서는 그 극소값이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4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양쪽 사이드에 있는 K와 K 플러스 8에서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요놈의 2분의 1배인 2다.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봐라.
이 극소가 되는 모든 x값들을 싹 다 더한 거, 즉 5k 플러스 20이 되겠죠? 이거 싹 다 더하면 요 놈이 45라고 했기 때문에 k라는 놈은 얼마? 5가 되는 걸 금방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 빼기 파이 제곱분의 극소값들 싹 다 더한 거랬잖아. 근데 극소값들 싹 다 더한 게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2는 몇 개가 있는 거야? 지금 2개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헷갈리지 않게 괄호로 또 묶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까봐 요렇게 해서 요거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4는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얘는 k는 5인 거 알고 있고요.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파이 제곱에 곱하기, 자 요놈은 파이 제곱분의 마이너스 4고요. 얘는 파이 제곱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6 이렇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 플러스로 바뀌고요. 파이 제곱 약분되고 나면 5 플러스 16 해서 요놈이 21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